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지난주에 또 수익률이 높았던 그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좀 비슷하긴 한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는 주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증시 내에서는 뭐 경제 지표나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라이트 앤 원더라는 기업이고 두 번째가 3M 그리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센코라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시가총액의 기준이 이제 되고 그리고 뭐 ROE가 30% 이상이라던가 그리고 평균 볼륨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뭐 50만 주 이상이라던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치를 통과하는 그런 기업들로 추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앤 원더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었었죠. 한번 급락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이전의 주가 상태까지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왜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지 좀 보자면은 일단 라이트 앤 원더라는 기업은 게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뭐 카지노라던가 게임 그리고 뭐 슬롯머신이나 뭐 디지털 게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나 게임 산업에서 전자게임기 제조 그리고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임 기계부터 해가지고 뭐 게임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만드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사이언티픽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2, 3년 전쯤에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라이트 앤 원더라는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리스토크렛 레저라는 기업이랑 3대 주요 업체라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용 슬롯 머신 이런 전자 게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게 매출의 한 75%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25%가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네, 그런 사업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지금은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게이밍이라는 사업 분야, 그러니까 카지노용 슬롯 머신을 만드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테이블이라던가 뭐 슬롯 머신이라던가 뭐 카지노 가면 있는 그런 게임 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비들을 좀 만드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캐주얼 게임 개발 이거 사이플레이라고 하는데 사이플레이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바일하고 그리고 소셜 게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드는 그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료 슬롯 게임의 어플이라던가 이런 것들 만드는 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도박이나 게임 이런 거를 즐기는 그런 기술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선 게임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성장 동력이라고 아이게임이라는 사업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선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 자선 게임이라고 해서 뭐 도박이나 게임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모은대요. 말 그대로 자선 게임이라는 건데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선단체나 지역사회 이런 거를 돕는데 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카지노 게임이나 좀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수익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가 뭐 개인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약간 기부도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네, 그런 새로운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그래도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 2월 얼마 전에 이제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그
그로버 게이밍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회계 연도랑 세전이익 요거 추정치를 각각 7%, 17%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효과가 본격화될 것 같다. 인수 효과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6.7% 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부문 매출이 12% 늘었고 뭐 이 사이플레이라던가 온라인 카지노, 아이게이밍 요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각각 6%, 9%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인 아리스토크렛 레저가 드래곤 트레인 게임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요때였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 네, 요때 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승리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좀 주가도 크게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곤 트레인 게임 이 소송에서 만약에 졌으면은 이 게임을 아예 영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에서의 어떤 타격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도박, 카지노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라던가 수요 위축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한테도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살아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인 지역들에서도 좀 나는데 뭐 비율 자체는 유럽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매출 규모 자체도 게이밍 그리고 사이플레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순이익 증가율도 여전히 두 자릿수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티 쪽에서도 그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그 소송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M이라는 회사인데 아마 3M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뭐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하고 글로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국적 복합 기업이고요. 산업재나 안전장비, 소비재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및 산업 쪽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공장용 연마제라던가 접착 테이프, 안전장비 이런 것들까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 및 전자 여기인데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전자제품 소재 이런 것들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익숙한 게 이 소비자 분야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소비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뭐 청소 도구나 문구류, DIY 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넥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마스크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방면에서 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이번에 매출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나왔고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일단 증가를 한 게 1차적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건데 이 효율성이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2018년인가요? 되게 옛날인데 되게 옛날부터 그 소송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3M이 뭐 한두 소송이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 귀마개 결함이라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마개 이어플러그를 미군에 납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귀마개가 소음 차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미군들의 청력을 좀 손해를 입혔대요. 그래서 미군들의 청력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대규모 소송을 좀 받았고 집단 소송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소송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거의 한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적인 압박감을 좀 오랜 시간 동안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다만 합의는 했습니다. 계속 법적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엔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급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어떤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작년부터 좀 시작이 돼서 한 2029년까지 거의 5년 동안 지급을
그 분할로 납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물론 합의를 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긴 한데 비용적인 압박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좀 부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법적 부담들이 좀 있어서 이건 뭐 화학물질 오염 이런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조금 흔들리니까 이 헬스케어 사업부가 따로 있었는데 그 헬스케어 사업부를 떼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헬스케어 사업부가 원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용 테이프라던가 뭐 상처를 처리해주는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네, 그런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가 거의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이게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사업부였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사시켜가지고 이제 비용을 좀 절감시키고 부채를 그쪽에다가 좀 넘기면서 비용을 좀 많이 절감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뭐 포스트잇이라던가 스카치 테이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3M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는 좋지만 사실 단가가 되게 이제 저렴하고 판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3M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수익성이 좋지는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팔리니까 많이 나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러니까 수익 마진이 좀 낮은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좀 수익성이 낮은 라인 자체를 이제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좀 마진이 높은 어떤 산업용 접착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가지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어떤 실적 발표 결과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사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뭐 사업 분야별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균형 있게 구분이 돼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다만 글로벌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기라던가 그리고 뭐 관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조금 있다라는 것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로드하우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스테이크 하우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체인인데 스테이크랑 립, 뭐 해산물, 치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현재 49개 주 그리고 해외 10개국에서 약 775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현대 아울렛인가? 하여튼 어디 지역은 까먹었는데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현대 아울렛에다가 오픈을 했다고 하던데 1호점이 오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6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원인은 동일 매장 판매 증가율이 8.1%로 늘었고 업계 평균이 4.5%인데 평균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의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신규 매장 오픈 속도가 지금처럼 잘 유지가 될 건지, 작년에만 44개 매장이 신규로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에도 30개 이상 추가적으로 더 오픈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이렇게 많은 매장들을 오픈을 하면서 외형 확장을 좀 빠르게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장의 오픈 속도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건지 그 여부, 그리고 원가 관리, 효율성이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날씨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소고기 가격이 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시장에선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지 인플레이션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캐나다라던가 여러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기고 있고 그 국가들에서 보복 관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복 관세 품목에는 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두라던가 이런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또 원자재들이 좀 포함이 돼 있기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품 이런 것들을 좀 보복 관세 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좀 어떤 식품이라던가 식료품 그리고 원자재 이쪽들의 관세,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매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원자재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압박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인데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은 보험 회사입니다. 네, 개인이랑 상업용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오토바이 보험, 보트 보험 이런 다양한 보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자동차 보험이 전문입니다.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뭐 방금 여기 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상업 보험은 소규모 사업체 차량이나 배달 트럭 뭐 이런 것들 여기가 포함되고요. 재산 보험은 집이나 임대주택 이런 재산 보험이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 1월 순이익이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개인 자동차 보험 가입 건수가 12월 달 작년 12월에 사상 최고치 성장률을 기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실적을 좀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적이라던가 어떤 보험 업계의 좀 긍정적인 환경들,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14% 가져가고 있고요. 경쟁사가 뭐 게이코나 스테이트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쟁사 대비해서도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는 그 플로리다 주에서 보험료 가격을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올해 초였는지 작년 말이었는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뭐 당연히 보험료 가격을 낮추니까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겠죠. 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가격을 낮춰서 받으면은 뭐 이익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PS 쪽에서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 대비해서 좀 우위를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84.1%로 예상치가 89.5%였는데 이것보다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 손해율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보험료를 받아서 손해를 처리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많이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보험 심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진 개선 이런 것들한테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PER이 36배입니다. 네, PER이 36배고 보험업계 평균이 한 25배 정도 되는데 다른 보험업계 기업들 대비해서 PER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는 주가의 어떤 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익단에서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부담감을 계속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익단에서의 성장이 좀 정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를 높은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올 때보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 그럴 때 좀 매수를 하는 것들 옆으로 긴다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거나 뭐 이럴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코라라는 기업인데 센코라는 제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 유통 그리고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말하면 의약품을 좀 제약회사에서 병원이나 약국 뭐 이런 쪽으로 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주요 사업 분야가 미국 헬스케어 솔루션 그리고 국제 헬스케어 솔루션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미국 헬스케어 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유통을 담당을 하는 거고 공급을 하는 거고 국제 헬스케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해외 시장에서 유통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사업 분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공급망 관리라던가 뭐 환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제약사의 제품 출시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주는 역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의약품이 제공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2024년도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매출도 한 12% 증가를 했고요. EPS도 예상치를 좀 웃도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GLP-1 당뇨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LP-1 당뇨약이 미국 내에서 워낙에 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요게 지금 매출의 실적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도 이끌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레티나 전문 클리닉을 인수를 해가지고 안과랑 망막 질환 전문 서비스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암 치료나 이런 것들 외에 좀 새로운 전문 분야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좀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성공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암이나 이쪽에 이제 고부가가치 이쪽에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암 쪽에서 이제 고부가치 산업이니까 그쪽에서 좀 전문성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망막 분야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유통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팔리면 좋죠, 제약 쪽에서. 근데 살짝 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경쟁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디널 헬스라던가 뭐 CAH라고 하는데 그 카디널 헬스라던가 아니면은 맥케슨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사들이랑 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디나를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이 센코라가 어떻게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더 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헬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약품 가격이 낮춰지면은 당연히 유통을 맡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한 압박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수익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매출을 주도했던 원인이 GLP-1 당뇨약인데, 뭐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 당뇨약 그 약가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제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은 가져가는 이익단에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의약품이 많이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뭐 실적 나온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